예, 반갑습니다. IoT와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하고 있는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즈의 오재철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IoT와 사회 안전망 중에서도 IoT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자, IoT와 사회 안전망 두 번째 2강 IoT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시간은 사실은 가장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강에 관련되어 있는 분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스 경보기를 어떻게 IoT화 시키며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스마트 IoT 디바이스로 만드는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스 경보기에 관련되어 있는 컨셉은 확실하게 자리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IoT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메모 같은 것들 하셔가지고 나중에 인터넷을 검색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면 훨씬 더 확실하게 개념을 잡을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벌써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IoT에 관련되어 있는 발전 방향. 근데 첫 번째가 가벼운 연결입니다. 가벼운 연결.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 경보기를 예를 들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연결은 가벼운 연결의 반대말은 무거운 연결입니다. 그죠? 무거운 연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인터넷 연결이 다 무거운 연결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멀티미디어 컨텐츠와 같은 무거운 데이터들의 연결 뭐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게임 하시잖아요. PC에서 게임 같은 것들 하시고 또 모바일에서 게임들 많이 하실 텐데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무거운 연결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연결이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의 사진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런 사진들을 클라우드에다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올린다라고 하면 이것은 무거운 연결입니다. 하지만 사진이 몇 장 정도 있는데 그곳에 관련되어 있는 주고받는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뭐 1K, 2K, 3K 그 정도 사이즈라고 하면 굉장히 가벼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연결은 보통 저희가 얘기했을 때 10분에 10메가 이상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무거운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 미만이면 좀 가벼운 연결에 속하고 정말 가벼운 연결은 10분에 1K 내지 2K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작은 1000글자에서 2000글자 정도만 주고받는 것을 저희가 굉장히 가벼운 연결이라고 부르는데요. 무거운 연결을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같은 것들을 한다거나 또는 사진을 업로드한다던가 또는 PC를 사용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바로 무거운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을 무거운 연결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하이 컴퓨팅 퍼포먼스가 필요한, 예를 들자면 게임 같은 것들은 정말 속도가 엄청 빨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빅 스크린이 이미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드 밴드위스, 말 그대로 넓은 통신 선로를 갖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거운 연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임하는 건 너무 간단하죠. 게임 같은 것도 다운로드 같은 거 받으면 막 1기가씩 다운로드 받고요. 또는 사용자 여러 명에서 먹게 되면 막 데이터들을 막 엄청나게 주고받게 되고 큰 화면에서 높은 그래픽 카드나 높은 CPU를 가지고 게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무거운 연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교체 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으면, 만약에 이것이 디바이스라고 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짧고 가격은 비교적 고가인 경우가 이제 무거운 연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무거운 연결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써왔던 인터넷의 사용 방식, 사람이 인볼브하거나 또는 굉장히 많은 어마어마하게 큰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돼서 분석되거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무거운 연결이라고 보여주고요. 앞으로 IoT의 발전 방향은 현재 무거운 연결이라 할지라도 좀 더 가벼운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아예 생길 때부터 아주 가벼운 연결로 연동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가벼운 연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센서 정보 등 가벼운 데이터들의 연결, 그래서 low computing performance라고 얘기하고 non or small screen, narrow bandwidth,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특성이 있었고요. 또 교체 주기 및 라이프 사이클이 길며 내구성이 좋고 가격은 상당히 저렴이라고 하는 형태, 발전 방향의 일로 간다는 겁니다. 자, 가스 경보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스 경보기는 굉장히 가벼운 센서죠. 말 그대로 얘는 공기를 분석해서 거기에 분석된 결과물에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센싱하는 아주 가벼운 데이터로 연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실제로 그 데이터를 내가 고유 식별번호, 내 식별번호가 몇 번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인터넷으로 보내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PU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을 필요가 없고요. 로우 컴퓨팅 퍼포먼스죠. 자, 두 번째, 실제로 가스 경보기에 이만한 액정이 달려있을 리는 없겠죠. 가스 경보기는 none, 없거나 또는 아주 스몰 스크린, 쉽게 말하면 현재 경보기가 동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깜빡깜빡거리는 등이 있다거나 또는 배터리가 있다고 하면 배터리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를 표시하는 아주 조그만 스크린이 있으면 충분한 것이 바로 난의 스몰 스크린이고요. 그 다음에 네로우 밴드위스는 말 그대로 경보기가 경보가 액티베이트 됐을 때 데이터를 생성해서 소방서까지 보낼 데이터가 사진을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말 그대로 나 지금 울고 있어, 내 고유 식별번호는 몇 번이야 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내기만 하면 되는 아주 작은 네로밴드, 이런 것들을 바로 저희가 가벼운 연결이라고 불리고요. 실제로 이런 가스 경보기가 있다고 한다면 교체 주기 및 라이프 사이클이 길겠죠. 말 그대로 굉장히 작게 만들고 파워도 굉장히 작고 값도 저렴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설치하면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쓸 수 있게끔 하는 가스 경보기를 만들고, 실제로 가격은 모든 가정에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죠. 이것이 바로 IoT 디바이스의 발전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조금 더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개방형 온라인 웹 기반 OS 환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이 너무 어렵죠.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벼운 연결과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보다 많은 IoT 디바이스를 실생활에 넓게 적용시키려고 하면 그 디바이스의 값이 저렴하고 그리고 컴퓨팅 파워가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저희가 알고 있는 윈도우 OS 10이라던가 또는 안드로이드라던가 또는 애플이 사용하고 있는 iOS나 OS X 같은 것들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메모리도 많이 쓰고 CPU도 많이 쓰고 굉장히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아주 가장 간단하게 만드는 형태로 가게 되고, 가장 간단하게 가는 형태가 바로 뭐냐면 웹 기반 OS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전통적인 OS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통적인 OS는 기본적으로 무거운 연결을 하기 위한 OS가 바로 전통적인 OS예요.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것들이 있죠. 마우스도 있고 화면도 있고 키보드도 입력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가벼운 연결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겁니다. 키보드 마우스가 가스 경보기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말 그대로 가스 경보기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제대로 동작하는지만 확인할 수 있는 OS 환경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인 OS는 모든 데이터가 로컬에 저장이 돼요. 예를 들자면 게임 데이터 또는 여러분들이 만든 파워포인트 데이터, 아래 한글 데이터 이런 것들이 모두 로컬에 저장이 되지만 실제로 개방형 온라인 OS는 기본적으로 상태값만 쓰다 지웠다 하다가 실제로 이벤트가 발생하면 가스가 노출되면 그 데이터를 소방서에 보내게 되고, 그 모든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이 집이 몇 번 가스 노출이 있었는지는 실제로는 소방서에서 그 데이터를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샘플이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윈도우 10, OS X, 안드로이드, iOS 이러한 것들이 전통적인 OS고요. 이 가스 경보기에 들어가는 작은 OS들은 타이니 OS 또는 리얼타임 OS 또는 미니마이즈드 리눅스, 그래서 굉장히 작은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 경보기 하나의 값이 100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가스 경보기의 값은 수만 원 또는 몇천 원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CPU나 메모리나 또는 스크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작지만 실제로 모든 기능을 다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들을 모두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리소스로 전부 위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에 가스 노출이 몇 번 있었는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가스 경보기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 경보기가 울릴 때마다 소방서에서 보내고 소방서에는 우리 집에서 몇 번 가스 누출이 있었는지를 이력을 관리하는 이런 형태로 시스템이 구성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웹 기반 OS 환경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가벼운 연결과 이 웹 기반 OS 환경 두 개가 겹쳐지면서 수백만 원짜리 컴퓨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몇백 원, 몇천 원, 몇만 원짜리의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수백만 원짜리 PC나 모바일 기기처럼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웹 기반의 OS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IoT의 발전 방향입니다. 소프트웨어 간의 통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간의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1강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매시업 서비스가 서로 연결되어서 사용자들 또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킨다. 이것이 바로 IoT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IoT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비스인데요. IoT 서비스는 뭡니까? 화재 경보 장치의 IoT 서비스는 화재 진압이라고 하는 서비스와 이렇게 커플링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제가 1강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가스 경보기와 누전 차단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것이 바로 매시업이다. 그래서 가스 경보가 울리면 소방서에서 그 데이터를 받고 집안에 있는 전기 차단기를 자동으로 차단시킨 이후에 화재 진압을 하러 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매시업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 화재 경보기가 소방서한테까지 데이터를 보내지 않고 야, 지금 가스 누출됐어. 내 옆에 바로 누전 차단기가 있네. 누전 차단기, 야, 너 빨리 이거 전기 차단해줘. 라고 이 디바이스 두 개끼리 통신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디바이스는 훨씬 더 똑똑해지겠죠. 이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간의 통신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이 각각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한 약속이 저희가 보통 API라고 하고요. 이것을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어려운 용어를 쓰는데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고요. 사물과 직접 통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API를 통해서 통신한다. API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약속이에요. 약속, 정의한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가스 경보기와 누전 차단기 두 개가 있잖아요. 가스 경보기가 삥삥삥삥 옵니다. 누전 차단기는 모르고 있어요. 근데 가스 경보기가 야, 누전 차단기 너 빨리 전기 빨리 차단해줘. 딱 전기를 차단하면 좀 더 안전한 집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 가스 경보기가 누전 차단기한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어떻게 얘한테 데이터를 줄 수 있죠? 그렇죠. 야, 가스 경보, 누전 차단기야. 내가 지금 여기서 가스가 딱 감지가 되면 너한테 1이라고 하는 값을 줄 테니 너는 나한테 2라는 값을 줘. 그러면 나는 네가 전기를 차단했다는 것을 인식할게. 라고 하는 일종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삥삥삥삥 울면 1 값을 주고 2라고 하는 값을 받아서 오케이 차단됐습니다라고 소방서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1이라는 값을 주고받는 것은 뭡니까? 디바이스가 아니라 실제로 그 위에 누전 차단기 위에 있는 웹 기반 OS, 가벼운 OS에 있는 소프트웨어끼리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얘도 소프트웨어인 거죠. 실제로 밑에는 디바이스가 있긴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야, 난 너한테 1이라는 값을 줄 테니까 넌 나한테 2라는 값을 줘. 이런 것에 관련되어 있는 API가 있으면 말 그대로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간의 매시업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이것이 바로 서비스 간의 융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발전 방향을 말씀드리냐면 IoT는 기본적으로 나온 지 얼마 몇 년 안 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깊숙하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IoT, 가스 경보기라고 하는 개념만 머릿속에 담고 있다고 하면
빠른 IoT의 변화에 쫓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IoT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만 IoT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IoT 내에서 사업 기회도 찾게 되고 IoT에 관련되어 있는 이해가 빨라지면서 여러 가지 융합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IoT가 어떤 발전 방향으로 가는지를 머릿속에 반드시 담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트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가벼운 연결. 두 번째는 가벼운 연결을 하기 위한 웹 기반 OS.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간의 통신. 이 세 가지가 실제로 IoT의 발전 방향이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정말 재밌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재밌는 게 많아집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노년층에 관련되어 있는 사회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이 노년층에게 정말 안전한, 세이프티한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게 되면 노년층에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팔찌에 걸음걸이 그리고 심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혈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센싱할 수 있는 팔찌를 채워드립니다. 자, 그리고 가스에는 가스 누출분해 가스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전기는 전기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를 모두 센싱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을 집에다 갖다 붙여요. 자, 이때부터 이 할아버지 할머니 노년층의 이 생활 환경은 굉장히 세이프해집니다. 자,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거나 또 넘어지거나 또 다치거나 의식이 없을 경우에 자, 봅시다. 의식이 없으세요. 의식이 없으면 심박이 빨리 뛰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의식이 없으면 그냥 말 그대로 편안한 상태이죠. 자, 그런데 전기 사용량을 보니까 3일 동안, 2일 동안 또는 하루 동안 보니까 전기 사용량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현재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실제로 위험한 상태라고 했을 때 심박이나 또는 혈압이나 또는 걸음걸이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니까 지금까지 움직임이 없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119라던가 이런 응급 서비스들이 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어떠한 형태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가벼운 연결, 웹 기반에 관련되어 있는 작은 OS,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간의 연결.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서비스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세 가지 발전 방향에 맞추어서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IoT 발전 방향의 예를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것들에 따라서 내용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변화하고 있냐면 자, 첫 번째 저희가 스마트 세탁기라는 것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스마트 세탁기라는 것이 있었고 IoT 세탁기가 있다고 치죠. 그럼 이 두 가지는 어떤 것들에 관련된 차이가 있을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세탁기의 인공지능이 옷을 분류하여 최적의 세탁을 실시하는 것이 바로 세탁기에 관련되어 있는 스마트화입니다. 세탁기가 스마트화해진 거죠. 그래서 옷을 집어넣으면 옷의 양이나 옷의 색깔이나 또는 옷의 더러워짐 정도를 판단해서 이 옷이 어떻게 빨려져야 되고 실제로 몇 도의 온도에 빨려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디텍트해서 세탁기가 그것을 알아서 세탁하는 거죠. 말은 굉장히 좋은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가벼운 연결, 웹 기반 OS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탁기가 정말 똑똑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탁기가 모든 옷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태그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옷의 모든 정보를 센싱하기 위한 수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고 실제로 새로운 옷이 나오게 되면 그 옷의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하고 실제로 그 모든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어야 되고 세탁기가 스마트해지기 위해서 그 세탁기의 기능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많은 컴퓨팅 파워, CPU 파워, 메모리,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스마트 세탁기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IoT에 관련되어 있는 세탁기를 염두에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모든 옷에 IoT 태그가 붙어요. IoT 태그가 붙고 이 값이 개당 300원, 400원, 500원, 100원, 10원, 심지어는 몇십 원 단위까지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세탁기에 IoT 태그 리더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세탁기에 딱 되면 이것은 인조견 몇으로 되어 있고 몇 %로 되어 있고 뜨거운 물 몇 도로 삶고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세탁기에 주는 거죠. 세탁기는 그걸 읽어서 세탁기는 어떻게 합니까? 세탁기는 웹에 가서 야, 이 상표, 이 옷에 관련되어 있는 너의 모든 상품 정보를 갖고 와봐. 내가 빨래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갖고 와봐 라고 세탁기는 단순하게 말 그대로 통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통신을 하게 되면 이것이 웹으로 연결되고 세탁기에게 웹에서 모든 정보를 긁어서 야, 이것은 35도씨에서 미지근한 물로 4분간 세탁하는 것이 중성세제로 세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야 라고 세탁기에 알려주면 세탁기는 그거대로 세탁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어떤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세탁기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세탁기가 말 그대로 섬유를 인식하고 태그를 인식하는 그런 펑션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옷에다가 간단하게 태그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세탁기가 통신을 하고 이렇게 웹에 가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세탁기가 최적의 세탁 조건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것들,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물론 후자가 훨씬 더 효율적이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의 발전 방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세탁기가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거나 아니면 세탁기가 섬유를 인식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기능, 아주 어렵고 힘든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무거운 연결은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벼운 연결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연결이 중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 세탁기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세탁기의 높은 컴퓨팅 파워, 그 다음에 LCD 스크린, 그 다음에 수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인식하려면 섬유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인식하려면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결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OS도 무거워져야 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옷으로부터 데이터를 태깅을 하면 그것을 리딩을 읽고 그 상품명을 인터넷 가서 찾고 인터넷에서 올바른 값을 갖고 오면 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OS도 훨씬 가벼워질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말씀드린 웹 기반 OS 환경으로 가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탁기는 기본적으로 이 옷에 붙어 있는 태그와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옷에 붙어 있는 태그가 설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그 데이터와 통신을 해서 세탁기가 어떻게 세탁을 해야 가장 완벽한 세탁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간의 연결.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태그를 읽었을 때 어떤 API를 통해서 읽고 실제로 절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API를 통해서 다시 어떻게 세탁을 해라라고 하는 것에 일종의 관련되어 있는 약속들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IoT의 세 가지 발전 방향, 첫 번째 가벼운 연결, 두 번째 웹 기반 OS, 세 번째 소프트웨어 간의 연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탁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스 경보기. 두 번째는 세탁기. 이 두 가지 모두 여러분들 머릿속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요. IoT와 빅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IoT와 빅데이터는 실제로 가장 핫한 워딩이죠. 요즘 들어서. 그래서 IoT와 빅데이터는 실제로 두 가지가 다른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실제로 빅데이터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IoT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의 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IoT와 빅데이터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센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가스 경보기가 전국에 2천만 개가 있고 그 2천만 개가 1초에 1바이트씩 데이터를 주게 된다고 하면 1분이면 몇 개가 쌓이는 겁니까? 그렇죠. 1분이면 2천만 곱하기 60 곱하기 다시 데이터를 쌓게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수십억, 수백억 개의 데이터가 실제로 데이터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어느 집에 어느 지역에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의 가장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겠죠. 그것을 바로 저희가 IoT에 있어서의 빅데이터의 분석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IoT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와 빅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IoT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IoT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향. 그래서 가벼운 연결, 두 번째는 웹 기반 OS라고 하는 가벼운 연결을 서포트하기 위한 오퍼레이팅 시스템,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들 간의 연결을 통해서 디바이스들끼리 통신하고 서비스와 연결해서 메시어 서비스를 가능할 수 있게끔 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고, 실제로 지난 강의에 말씀드린 IoT란 무엇인가에 관련되어 있는 것보다 사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또는 기획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디바이스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오늘 IoT의 발전 방향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드린 메모하셨던 것들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시간에 IoT 그리고 빅데이터에 관련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